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체력, 인격, 지식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아 스포츠 정보를 전해드리는 교사 이상호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야구라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야구는 어떤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1강을 잘 이해하신 시청자분들이라고 해도 야구 경기를 보면서 여기서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야구 규칙이 복잡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야구 경기가 진행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 그동안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야구가 계속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수학에서 더하기나 빼기의 원리를 이해하면 1 더하기 1은 2고 2 빼기 1도 1이라는 것을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야구 경기가 진행되는 원리를 이해한다면 복잡한 상황이라도 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야구 경기를 보면서 의문이 들거나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 부분들을 쉽고 간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자가 친 공이 분명 파울라인 안쪽에 닿았는데 수비수들이 그냥 공을 지켜보면서 수비를 하지 않고 있는 장면을 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공이 땅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경기 진행이 가능한 페어볼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미 땅에 닿았으면 땅볼이니까 내야수가 빨리 1루로 던져서 타자를 아웃시켜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 문제는 페어볼 규정을 알고 있으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파울 라인까지가 페어 지역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두 가지 구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이스를 포함해서 베이스 뒤에 있는 구역, 이곳을 편의상 외야라고 하고요. 그리고 베이스보다 안쪽에 있는 구역, 이곳을 내야라고 하겠습니다. 공이 외야에 먼저 닿은 경우에는 무조건 공이 처음 닿은 위치가 페어와 파울을 결정합니다. 이때에는 외야 페어 지역에 있는 선수 혹은 심판이 닿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타자가 친 공이 쭉 뻗어서 외야 페어 지역에 있는 땅을 맞고 파울 라인 바깥으로 나갔다면 이때 공이 처음 닿은 곳이 페어 지역이니까 페어볼로 판정돼서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요. 페어 지역에 있던 외야수가 글러브로 공을 잡으려다가 놓쳐서 파울라인 바깥쪽으로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페어 지역 안쪽에 먼저 닿은 것이기 때문에 페어볼로 판정됩니다. 반대로 외야에서는 파울라인 바깥쪽에 먼저 닿았던 공이 튕겨서 파울라인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파울라인 바깥에 있는 외야수가 공을 잡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놓쳐서 라인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파울로 판정됩니다. 먼저 닿은 구역이 파울 라인 바깥쪽이기 때문입니다. 외야는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닿은 구역이 어디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반면에 내야는 공이 멈춘 지역이 어디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이 멈춘다는 것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자가 친 공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뒀을 때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공이 멈췄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이 선수나 심판에게 닿았을 때 공이 멈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야에서는 이렇게 공이 멈췄다고 정의한 시점에 공이 어디에 있느냐가 페어와 파울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자가 친 공이 내야 파울 라인 안쪽에 먼저 닿긴 했는데 그대로 굴러서 내야 파울 라인 바깥쪽으로 나가서 멈췄다면 이때에는 파울 라인 바깥쪽에서 공이 멈췄으니까 파울로 판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울 라인 바깥에 있는 내야수가 공을 잡으려다가 놓쳤는데 라인 안쪽으로 들어온 경우 이때에도 공이 선수에 닿은 시점이 파울 라인 바깥쪽이니까 파울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야 파울 라인 안쪽에 있는 선수의 몸을 맞고 공이 파울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다면 공이 선수에게 닿은 공간이 라인 안쪽이기 때문에 페어볼로 판정되고요. 내야 파울 라인 바깥에서 구르던 공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야 파울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다면 페어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시를 든 것처럼 수비수들이 그냥 공을 지켜보면서 수비를 하지 않았던 것은 내야 파울 라인 안쪽에 있던 공이 아슬아슬하게 라인 바깥쪽으로 굴러가는 경우 이 공이 파울 지역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웃 규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난 1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비수가 공이나 공을 잡고 있는 글러브로 주자를 터치하는 것을 태그라고 했고, 이렇게 아웃되는 것을 태그아웃이라고 하죠. 심판이 플레이볼 선언을 한 상태에서 주자의 신체 일부가 베이스에 닿지 않은 상태라면 수비수는 언제든지 주자를 태그아웃 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타자가 공을 치고 1루 베이스를 밟은 뒤에 2루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직선으로 달린다면 베이스를 밟고 나서도 더 뛰어갈 수 있습니다. 1루 베이스에 갑자기 멈추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죠. 이렇게 베이스를 밟고 지나가는 것을 오버런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타자가 1루 베이스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2루 방향으로 향한다면 태그아웃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태그아웃은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1루 오버런 상황을 제외하고 인플레이 상황에서 수비수는 언제든지 베이스에서 떨어진 주자를 태그아웃 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수비수가 베이스를 밟아서 주자를 아웃시키는 포스아웃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포스아웃의 이름에 그 조건이 담겨 있는데요. 포스아웃에서 포스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힘이 어떤 힘이냐? 바로 주자가 반드시 달리도록 만드는 힘을 뜻합니다. 즉, 주자가 특정한 베이스로 반드시 뛰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자를 그 베이스로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비수가 주자보다 베이스를 먼저 터치하면 주자가 포스아웃 규정에 의해 아웃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타자가 공을 치면 반드시 1루로 달려가야 합니다. 즉, 1루로 자신을 밀어내는 포스가 생긴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비수가 1루 베이스를 먼저 터치했을 때 타자 주자가 아웃되는 것입니다. 반면 타자가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까지 진루하는 것은 반드시 가야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포스아웃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포스는 바로 다음 베이스에 있는 주자에게도 작용하는데요. 1루의 주자가 먼저 나가 있는 상태에서 타자가 땅볼을 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타자에게는 반드시 1루 베이스로 달려나가야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1루 주자는 그 베이스를 비우고 다음 베이스, 즉 2루로 진루해야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1루에 주자가 없고 2루에만 주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타자가 공을 치고 1루로 달려갈 때 1루 베이스가 비어있기 때문에 2루 주자는 진루를 해도 괜찮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루 주자가 3루로 진루할 때는 포스아웃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신 시청자분들이라면 모든 베이스에 주자가 있는 만루 상황에서는 타자가 땅볼을 쳤을 때 모든 주자가 포스아웃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만루 상황에서는 타자가 공을 치고 1루로 달려갈 때 1루 주자는 2루로, 2루 주자는 3루로, 3루 주자는 홈베이스로 반드시 달려가야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주자가 포스아웃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자가 공을 쳤을 때 반드시 달려가야 하는 힘 외에도 주자에게는 다른 힘이 작용하는데요. 그건 바로 귀루 의무입니다. 귀루란 베이스로 복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주자들은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다음 베이스로 달릴 준비를 하기 위해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리드라고 하는데요. 리드하거나 다음 베이스로 달려가는 주자가 반드시 자신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수비수가 바로 잡는 경우, 즉 타자가 뜬 공 혹은 플라이아웃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타자가 플라이아웃을 당하면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던 주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베이스로 돌아가서 베이스를 터치해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비수가 먼저 공을 잡은 상태로 베이스를 터치하면 해당 베이스에 있던 주자는 아웃됩니다. 그렇다면 플라이아웃 상황에서 주자는 다음 베이스로 절대 뛸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이아웃이 발생한 이후 베이스로 돌아가 터치하는 것을 성공한 주자, 그리고 플라이아웃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베이스에 계속 붙어있던 주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음 베이스로 진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태그업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태그업 플레이를 펼치는 것은 주자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포스아웃 상황이 아닙니다. 즉, 수비수는 반드시 주자를 태그해야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그아웃과 포스아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아웃 규칙으로 인해 파생되는 규칙이 있는데 바로 인필드 플라이 아웃입니다. 인필드는 내야를 뜻하는 말이죠. 인필드 플라이는 내야 뜬 공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내야에서 높이 뜬 공의 경우 수비수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데요. 만약 1루와 2루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타자가 내야 뜬 공을 치면 앞서 설명드린 포스아웃 규정에 의해서 아웃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자는 자신의 베이스에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비수가 고의로 공을 놓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수비수가 다시 공을 주워서 다음 베이스로 뛰지 않는 주자들을 아주 쉽게 포스아웃 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공을 일부러 놓치는 것을 고의 낙구라고 하는데 수비수가 내야 높이 뜬 공을 고의 낙구해서 주자들을 아웃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판이 미리 아웃 선언을 하는 것을 인필드 플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도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아웃 카운트가 없거나 원아웃인 상태에서 주자가 1, 2루에 있거나 만루인 상황에서만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성립됩니다. 즉, 투아웃인 상태 혹은 2루 베이스에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야에 공이 높이 떴다고 해서 무조건 인필드 플라이 규정이 발동되는 것은 아니고 심판이 판단해서 콜을 해야지만 인필드 플라이 아웃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심판의 신호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쏭달쏭 알듯 말듯한 야구 규칙들을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